겨울에 뭐 했는지부터 조금 보시죠. 저희들 저희 이제 합격자 수상반 애들 이제 보실 건데요. 저희 이제 테스트 본 거 우리 애들 어떤 성적 받았는지 우선 테스트부터 볼게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 테스트는 반대국어 거 봤습니다. 이게 2022학년도 중간 기말인데요. 그래서 이제 44문제예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이제 시간 안배가 안 돼요, 애들이. 그래서 3시간을 줬습니다. 그래서 정답률이 얼마가 나왔냐면 49.8%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반대국어는 어머님들 보세요. 평균이 73점이죠. 거기다가 90점대가 17.8%. 근데 우리 애들은 왜 이렇게 못 봤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단대는 좀 약간 특이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얘네들은 프린트를 나눠주고요. 그 프린트를 풀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테스트를 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난이도 있는 문제를 갖다가 또 풀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아시죠? 그리고 2회 테스트는 정신요구 봤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는 평균이 여학교잖아요. 그래서 평균이 55점이에요. 그리고 나 90점대가 14%, 80점대가 38%나 되는데 어머니들 평균이 55점이면 여기에 못하는 애들이 얼마나 못해주고 있는지는 대충 아실 거예요. 근데 이 학교는 지금 저희 40문제 봤는데 이것도 3시간 봤어요. 근데 54.8% 나왔습니다. 근데 자, 연습이 내신은 안 되면 얼마큼 성적이 안 나오는지 우선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얘네들은 보면 90점대는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14%예요. 근데 여학교면 14%는 솔직히 말해서 나쁜 거냐? 그렇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그런데 80점대가 38%죠. 그러면 얘네들 특성은 뭐냐면 문제가 안 어려워요. 몇 문제만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애들이 봤을 때 54.8%밖에 못 맞아요. 근데 이거는 연습이 안 돼서 그래요. 내신은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애들 상상고 거 봤어요. 2022학년도 중간 거 봤고요. 2021학년도 기말 거 봤습니다. 근데 원래 이렇게 보면 애들이 힘들어요. 솔직히 말해서. 왜냐하면 2022학년도에 중간고사가 어려웠고 기말고사가 쉬워요. 그리고 2021학년도에는 중간고사가 쉽고요. 기말고사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은 어려운 걸로 본 거예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근데 정답률이 79.5%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원래 이때는 이거는 2022학년도 우리 상상고 애들 평균이에요. 80점이고 90점대가 18.5%였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한 약 97점대 정도가 1등급 컷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상태인데 시간도 줄였어요. 2시간대 정도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44문제인데요. 한 문제는 우선 제가 빼가 풀렸거든요. 그래서 43문제로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회 대비 성장률은 59.3% 정도 돼요. 2회 대비 성장률은 한 4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어쨌든 시험 성장률로 평균적인 것도 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장률은 이 정도 돼요. 그래서 애들 성장률 하나씩 볼게요. 그래서 처음에 44문제 풀었어요. 그래서 28.8개 맞은 아이가 이렇게 돼 있는 아이가요. 이렇게 돼 있는 아이가 지금 수상 7, 8회 즉 우리 상상고 걸로 본 게 43문제 중에서는 36문제 정도 맞췄습니다. 27%, 39% 성장이죠. 이 아이는 어머님들 보세요. 물론 약간 덜 성장한 아이도 있고 빠르게 성장한 아이도 있는데 근데 제가 그건 여러 가지 말씀드릴게요. 수상 1위에서 43문제 중에서 18개 맞았어요. 둘 다 합쳐요. 수상 수 합쳐서 16개 맞았거든요. 그런데 어머님들 보세요. 얘는 수상 중간고사 것만 해서 어떻게 되냐면 19개 맞았습니다. 그래서 얘는 좀 많이 맞았죠. 그리고 저희 아이들 중에서 이렇게 보시면 54%, 73% 성장한 애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아이는 좀 잘했죠. 43문제 중에서 41 맞았어요. 그래서 보시면 요 정도쯤 맞았는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아이도 처음에는 43문제 중에서 34개 맞았거든요. 근데 이 정도쯤으로 올라왔습니다. 연습시키면 아이들은 다 성장을 해요. 근데 그게 어떻게 연습을 시키느냐인데 저희 아이들 뭘 했냐면 어머님들 저희 교재거든요. 이게 제 교재인데 그래서 이거는 원래 1, 2, 3권 3권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 1권은 498문제고요. 다항식 연산부터 복소수까지 했고 2권은 437문제 나왔어요. 3권은 337문제 나왔고 즉 1270문제 나왔, 72문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개정 문제가 따로 있어요. 그럼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저희 테스트 봤습니다. 한 1500문제 정도 풀었어요. 그래서 근데 우리 아이들 3권이 다 안 끝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는 학교 들어가서도 카톡이랑 질문하면 그럼 제가 줌이라도 연결해서 전부 다 풀어주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아이들은 공부는 어떻게 했냐면 이게 나가요. 그럼 숙제를 내줍니다. 그럼 숙제를 내주고 풀어보면 답을 맞춰요. 답을 맞힌 다음에 그 다음에 아이들이 그걸 갖다 다시 풀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질문도 받고 답안지도 배포했습니다. 답안지는 설명이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설명까지 전부 다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비록 일주일에 수업을 한 번밖에 안 하지만 아이들이 문제 풀고 그 다음에 다시 채점하고 복습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집에서 다시 자기가 풀어보고 그리고 어떤 아이는 자기한테 파일 달라 그래서 제가 뽑아준다고 했는데 파일 달라 그래서 뽑아줘서 아이가 다시 문제를 푼 애도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 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교재 보면 여기 보면 상상기출 있죠.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 처음에 이렇게 상상기출 문제가 처음에 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기출문제 유형으로 모두 다 유형을 전부 다 싸그리 분리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분리해놓은 유형으로 다 공부했어요. 그래서 유형과 분리가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요게 파란색이 중이고요. 노란색이 하거든요. 근데 제가 아이들한테 늘 얘기하는데 시험 준비는 하 문제를 갖다가 안 풀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중도 풀고 상도 풀어야 됩니다. 빨간색이 상이에요. 그래서 난이도별로 킬러, 상, 중, 하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여기는 중 문제 있고 그다음에 여기가 요게 킬러 문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 킬러 문항까지 다 풀었습니다. 우선은 문제 출전은 서울 5개구 중심으로 했고요. 그래서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 노원구, 양천구 애들 걸로 다 풀었어요. 그리고 연습 문제를 또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2021학년도 강남구, 송파구, 양천구, 노원구 문제로 해서 아이들이 우선은 이것만 해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문제수가 1272문제나 됐어요. 그래서 이거 풀고요. 그 다음에 개념 문제 다 풀었는데 개념은 저희 아이들 어떻게 풀었냐면 자 보세요. 개념은 매번 나갔습니다. 회차별로 나갔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는 수식이 있어요. 얘를 갖다 1차식으로 인수분해해라. 얘는 기말고사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바뀌어서 나옵니다. 얘를 갖다 뭐라고 하냐면 두 개의 직선으로 나타내. 그러면 아이들한테는 계속 풀렸어요. 뭘 했냐면 나눠서 똑같은 문제라도 나눠서 익히고 전부 다 개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얘는 어떻게 되냐면 얘가 원래 디디빵이라고 원래는 판별식 2번 쓰는 거거든요. 수업해서 죄송해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하는 건데 얘는 디디빵으로 풀면 더럽습니다. 안 풀려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분리해야 합니다. K를 알파 베타로 분리해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얘는 디디빵으로 풉니다. 그래서 유형별로 전부 다 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수분 문제가 나와요. 물론 근계로 푸는 문제가 있고요. 판별식으로 푸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근계로 푸는 문제, 인수분해에서 푸는 문제, 인수분해에서 푸는 문제, 그리고 나서 얘는 정수분을 갖는 문제에 대한 증명 여러 가지들 이런 게 난이도 높은 문제에서 가끔씩 섞여 나와서 이런 증명까지 전부 다 시켰습니다. 그리고 얘는 판별식 문제예요. 그래서 유형을 갖다가 모두 다 싸그리 나눠서 하나 나오면 전부 다 모든 유형에 대한 내용들을 전부 다 시켰습니다. 그래서 연습을 시키고 그래서 문제를 풀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게 뭐냐면 대칭식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대칭식은 사실은 대학원 때 배우는 건데 증명만 대학원 때 배우는데 애들은 알아야 돼요. 얘는 대칭식의 인수분해거든요. 특수식의 인수분해예요. 얘는 대칭식의 인수분해인데 얘가 A 더하기 B, B 더하기 C, C 더하기 A로 나옵니다. 얘는 3A 더하기 B, B 더하기 C, C 더하기 이거를 알아야 되는 게 어려운 문제 가잖아요. 그럼 이거 난이도 높은 문제거든요. 대칭식은 딱 일정한 패턴을 가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예를 들어서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2고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 더하기 Z분의 1은 2분의 1이다. 그거에 대한 유형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다 묶어서 다 가르쳐줬습니다. 나오는 유형이 있으면 전부 싸그리 묶었어요. 유형을 다 묶어서 가르쳤습니다. 나왔죠? 이거 인수분해하는 유형이요. 얘 보세요. 여기 그대로 나왔죠. 3승에 3승 얘잖아요. 그죠? 얘죠. 그러면 요거 부등식으로도 나옵니다. 자, 말씀드렸죠? 요거 누구냐면 얘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데 대수는 유형별로 외워야 되는 패턴이 있어요. 그러면 전부 다 가르쳐줬습니다. 그래서 그거 전부 다 싹 해서 가르쳐줬어요. 얘를 알면 나머지 문제들도 다 풀 수 있어요. 자 볼게요. 얘도 바꿉니다. 얘를 갖다가 x, y, z, x분의 1, y분의 1, z분의 1 얘를 갖다가 마이너스 1씩 나오면 x 더하기 y 더하기 z분의 1 얘죠. 그래서 유형이 섞여 있는 것들에 대해 전부 다 풀렸습니다. 어려운 유형이 있으면 전부 다 싸그리 풀렸다. 그리고 제가 문제가 출처가 있으면 다 가르쳤습니다. 얘 난이도 문제에서 요렇게 근으로 가질 때 얘를 해라. 얘는 사실은 이렇게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 한 번에 못 풀어요. 근데 이거 어디서 나온 거냐면 사실은 얘 출처가 고급 수학입니다. 그래서 고급 수학을 하는 선생님들은 다 아세요. 얘가 실근, 얘가 부허근 상태를 가집니다. 그래서 얘는 근각계수의 관계를 풀면 얘 한 줄이면 풀려요. 얘는 눈으로 째려봐도 풀립니다.
얘 같은 경우는 얘가 굴러다니는 거거든요. 얘를 갖다 풀면 이렇게 풀이가 나와요. 얘는 이렇게 안 풀립니다. 저는 그냥 이거 보면요. 6, 8, 10이죠. 그럼 둘레가 이게 24인데요. 얘 사실 절반이에요. 이거 내저번으로 푸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문제를 갖다가 논리적으로 풀어야 되는 거와 근거를 알아야 되는 거와 외워야 되는 것들에 대한 유형을 전부 싸그리 나눠서 원래는 암기하여야 문제가 잘 풀리는 겁니다. 그걸 다 해야 돼요. 아이들 공식이 나오면 원의 방정식 공식이 나온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머님들. 그러면 이런 공식들 여러 가지들이 있죠. 그래서 잘 까먹는 공식들이 있고 접선의 방정식 공식이 있는데 이런 것도 있어요. 사실은 이게 공식조차 원밖에서 그었는데 얘가 공식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게 공식조차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이것도 다 가르쳐야겠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 이거 전부 다 배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식집 다시 아이들한테 파일로 보내준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 다시 학교 들어가서 전부 다 외우게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목동하고 대치를 했는데 목동은 저희 게 아니라서 제가 10시까지밖에 클리닉을 못 했는데 원래는 9시까지 클리닉이었어요. 근데 10시까지 했는데 대치는 잠글 수 있어서 제가 우선 11시까지는 우선 했습니다. 그래서 5시간 정도 클리닉 했고 시험, 틀린 문제, 복습, 교재 3 완료할 때까지 제가 중클리닉 했다고 했죠. 마지막 교재 요거 나왔는데 그게 다 완료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숙제 내준 거 전부 다 할 겁니다. 그리고 저희 아이들 클리닉 시간에 이렇게 공부했고요. 그리고 수업 시간은 개념 시리즈를 배포했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개념 문제들 있죠? 배포하고 문제 풀고 제가 설명 다 해주고 근거 내는 문제들 전부 다 싸그리 했습니다. 그리고 숙제는 150문제 이상씩 내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업했습니다. 그래서 성적은 이렇게 달성을 했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 어머님들이 이제 질문하시면 그러면 제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 자세히 대답도 해드렸습니다. 어머님들 보시면 이제 우리 아이들 들어가면 2023학년도 이제 지필평가 수행평가잖아요. 지필평가가 60%, 수행평가가 40%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을 하는 거는 화요일 날은 뭘 할 거냐면 모의고사 수업을 할 겁니다. 아셨습니까? 모의고사 수업을 할 거고 수행평가 수업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하고 이제 서술형 제가 첨삭해 주는 거 할 거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 보시면 중간고사 30%죠. 여기 뭐라 그랬어요? 반영 비율 30% 뭐가 들어가요? 서술형 들어가죠. 그죠? 근데 여기는 서술형이 0%예요. 아셨죠?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수행평가에 대한 것들 아이들하고 할 거고요. 그리고 요거는 작년도 학사 일정이에요. 올해 학사 일정은 없어요. 올해 학사 일정은 없어서 올해 학사 일정은 안 나왔으니까 나오면 보여드리고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서 어디까지 배웠냐면 연립 2차 방정식하고 연립 1차 부등식까지 나왔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최다 민출 단원은 근데 이거는 상상고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여러 학교들의 문제인데 언니들 보세요.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 여기가 제일 많습니다. 이거 열심히 공부시키도록 해야 되고요. 그래서 3, 4차 주위에서 배우는 내용들이 가장 많이 나온다. 이거는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다 유사성을 띠어요. 아셨죠?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이제 중상 난이도, 킬러 난이도 무한 연습 시킬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상으로 되어 있긴 한데 이게 교재에서 상상만 들어가는 거 아니야. 저는 상만 하는 것은 좋다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 다음에 개념 노트거든요. 이렇게 쭉 다 정리돼 있어요. 그래서 개념 확장 문제까지 해서 연습을 할 겁니다. 아셨죠? 저희 아이들은 이렇게 공부를 할 거고 그리고 수행평가 같이 공부할 거고 쪽지 시험이나 여러 가지들을 보면서 연습을 시킬 거다. 그리고 서술형 대비는 사실은 얘는 이게 본고사 유형인데 제가 그냥 한번 넣어봤어요. 근데 이게 본고사 유형인데 그래서 이제 넣은 것들 이런 것들도 서술로도 풀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겁니다. 그리고 미래엔 교과서 이렇게 돼 있어서 내신 대비로 이게 편집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이들은 편집본으로 해서 문제만 우선은 빠르게 다 풀리고 저런 것들도 다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만 우선 다 먼저 풀게 하는 것들도 연습을 시킬 거다. 그래서 교과서 연습까지 하는 것들로 한다. 그래서 모의고사만 그리고 나서 서술형, 수행평가, 서술형은 첨삭까지 다 해드릴게요. 그래서 첨삭까지 해서 아이들이 유형별로 잘 되는 거와 못 되는 것을 분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래서 6회 이상의 모의고사를 갖다 계속 풀릴 거고요. 그리고 시간 관리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처음에 보여드렸죠? 우리 아이들 몇 시간 풀었다고요? 3시간 풀었어요. 근데 성적도 안 좋잖아요. 근데 이제 2시간 정도 풀었는데 성적이 올라갔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서술형 첨삭하고요. 화요일날 이제 수업을 하는데 저희의 아이들이 이제
제가 그리고 말씀드리는데 목요일날 취침 전까지 원하는 시간에 제가 줌 클리닉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카톡으로 무한 질문 하셔도 돼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학업 관리는 제가 계속 해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요. 제가 지겹지 않게 잘 수업하는 편이라서 그래서 그거는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화, 기본 개념 유형, 서술형 연습까지 철저하게 다 시켜드리도록 하겠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저희 동기 선생님이 이제 또 들어오셔서 설명해 주실 때 동기 선생님이랑 같이 저희가 페어로 공부시키면서 그러면서 저희 아이들이 이제 그 클리닉 부족한 부분이나 아이들 관리해 주는 부분은 동기 선생님이랑 같이 해서 여러 가지로 같이 수업을 할 거니까 그것도 아이들 같이 들으면 도움이 될 거니까 동기 선생님 수업 많이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럼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